네, 안녕하세요. 국립관청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동에서 다시 만나다, 배제학당 자연문화재 정동에 다시 만나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생멸종 진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6번째 대멸종기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국립관청학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서울시립과학과에서 일했고 그 전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자연사박물 처음 갔을 때는 9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2개가 더 생겼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시립과학관이 없었다가 생긴 3년 전에 생긴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직까지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인 거죠. 되게 늦게 시작했고요. 아마 곳곳에 많은 자연사박물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연사박물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먼저 자연사박물관이 왜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멸종이라는 단어인데요. 멸종이라는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나요? 난 멸종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후련해져. 굉장히 포근해지는데 그런 분들 다 없잖아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또 음침하고 음습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슬픈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멸종이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멸종은 꼭 자연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오파비니아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겠어요. 이게 눈이 5개가 달렸어요. 눈이 5개가 달렸다는 뜻은 이 친구의 눈 시력이 좋다는 뜻일까요? 나쁘다는 뜻일까요? 저 나빠야죠. 나빠도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저런 친구가 눈까지 좋아서 아주 좋은 시력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면 이 뇌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이 제일 좋은 동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보다 눈이 더 좋은 동물은 맹금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땅속에 있는 땅을 기어다니는 쥐를 보고 잡아먹으려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우리가 좋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우리보다 눈이 나빠요. 개는 정말 눈 나빠요. 개는 일단 색깔을 잘 못 볼 뿐더러 시력도 나빠요. 개가 우리 좋은 거는 코가 좋은 거죠. 쥐는 자기의 몸 길이만큼밖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런 쥐들 봤잖아요. 미취쥐들. 고양이 앞에서 쑥 지나가는 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쥐들이 택한 방식이 야행성이죠. 밤중에는 뭐 쥐나 고양이랑 똑같이 못 보니까 밤중에 돌아다니는 걸 택한 거예요. 또 눈도 5개 있다 재밌는 게 이 주둥이에 코 같은 거 있잖아. 이 코가 아니라 입 윗주둥이입니다. 입 윗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에 입이 아니라 집게 팔이 있는 거예요. 팔을 잡고서 쭉 밑에 아래에 있는 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동물이고요. 아무리 커야 우리를 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옆구리 꼬집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큰 동물도 있어요. 아노마로카리스라는 동물입니다. 길이가 한 1m쯤 됩니다. 2m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주먹만한 입이 있어가지고 우리 바닷속에 들어오면 등에 올라타면 등을 사각사각 긁어먹는 정도가 되겠죠. 저런 거 있잖아요.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뭐라고 그러죠? 닥터피쉬 경험해 보셨나요? 5,000원 내면 발 넣어서 있으면 각질 제거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꼭 그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온몸을 담그지 마시오라고 써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발만 담그고 있어요. 온몸을 담가도 됩니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닥터피쉬가 있으면 거기 닥터피쉬의 90%를 제 몸에 붙일 자신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제 몸에 오랑우탄처럼 쫙 늘어납니다. 식구들은 되게 창피해하게 하는데요. 정말 시원해요. 각질이 우리 발에만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노마로카리스나 우리의
오파미냐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바닷속에는 되게 희한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 스쿠버예요. 잠수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잠수를 되게 위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잠수가 스쿠버를 왜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스쿠버의 문제는 뭐냐면 물에 가라앉는 게 어려워요. 저거 옷만 입고 있어 저절로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기 위해서 몸에다가 무거운 납을 차고 가죠. 그리고 내려가기 너무 어려워요. 내려가는 게 어려우면 뜨는 건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가 떨어졌어 한 번에 올라오고 싶어 그러면요 버튼 하나 툭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올라와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막 군대 가면 스쿠버 왜 해? 그러면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상어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상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1년에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은 최근 30년 동안에 전 세계 통계를 해봤거든요. 적은 애는 6명, 많은 애는 10명입니다. 10명이 넘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6명 이하도 없어요. 6명에서 10명 사이가 매년 상어에 물려 죽어요. 상어에 물려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리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한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잡혀 죽는 상어 수는 최소 1억 마리에서 3억 마리. 그러면 샥스핀 먹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가보면 샥스핀 먹기 되게 어렵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 큰 호텔 가면 샥스핀은 안 팔아요. 약간 좀 팔면 되게 창피한 거예요. 환경에 보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할 일은 별로 없는 거고 또 아니면 거북이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죠. 아니 초신자도 최소한 그 말미잘 상어 사이에 뛰어다니는 헤엄쳐 다니는 흰동바리 같은 거는 보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바다는 왜 그런 게 없냐면 5억 4,100만 년 전에 바다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 보면 아까 그 아도말로카리스 있고 눈 5개 달리는 오파비냐도 있고 정말 멋진 동물입니다. 말을 나는 동물도 있어요.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는 헐루스게이라는 것도 있고요. 말랑말랑한 그 히카리아, 그 개불처럼 생긴 오토이아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게 괜찮은 바다죠. 대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물고기, 생선을, 피쉬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걔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5억 4,100만 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네들이 다 멸종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물고기의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멸종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누가 생기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걸 배웠잖아요. 동물계, 산 같으면 동물계, 척추동물, 척색동물, 포유강, 사람과 사람 쪽 있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에는 등장했던 동물군이 38개가 있습니다. 동물군이 38개가 있는 거 뭐냐면 동물의 설계도가 38개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38개 중에 37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사라졌어요. 한 개가 사라진 게 바로 이 오파미니아 문이에요. 그 오파미니아 문은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오파미니아가 직접적으로 남긴 채로 멸종이 됐다면 지금도 산과 들과 바다에는 눈 5개 달리고 코끼리 뼈처럼 생긴 입주 등에 달린 멋진 동물이 많을 텐데 우리 하나도 못 보잖아요. 안타깝게 멸문을 당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렇게 딱딱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오파미니아도 멸문을 당했는데 이 말랑말랑한 피카야는 무수히 많은 친척종을 남겼어요. 덕분에 지금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피카야는 어류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같은 등뼈가 있는 척추동물, 척색동물의 공통 조상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랑말랑하니까 살게 더 안 좋았잖아요. 생존 조건이. 근데 살아남고 멸문되고 친척종 많이 남겼거든요.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운이에요. 뭔가 운이 안 좋아서
많은 직접적으로 남겼고 운이 없어서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명체가 멸종됐다면 대부분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오파비냐는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을 당해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아프나요? 하늘에 무너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나요? 안 그러잖아요. 오늘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오파비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파비냐가 멸문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오파비냐 초밥을 못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광어 초밥과 오파비냐 초밥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럼 뭘 고르시겠습니까? 광어 초밥을 고르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광어 초밥도 생선 초밥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파비냐 초밥을 서비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지만 광어는 못 먹고 오파비냐만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게 누가 멸종됐다 멸문됐다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공룡입니다. 공룡 보통 5살부터 좋아해가지고 9살까지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13살까지 좋아한다 약간 좀 이상하네. 근데 저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할 때 보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일정한 패턴의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 11시 반쯤 되잖아요. 드디어 땅바닥에 누워서 온 팔다를 흔들어서 온 애들이 나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아이들이 2시간 동안 관람하는 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술관만 해도 엄마 아빠가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아 좋구나 넘어가는데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오잖아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엄마들이. 야, 아까 봤던 거 뭔지 기억나? 야, 그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것도 기억 못해? 그냥 후사리를 줘요. 애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태도거든요. 거기다가 거기 와서 뭔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이럴 때 엄마들은 김밥을 싸오죠. 집에서 김밥 먹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가면 거기서 파는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관람하고 나가려는데 그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엄마 저 공룡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5,000원짜리 하나 사달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어머니 사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애들 또 오잖아요. 그게 또 과학관, 박물관 운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대부분 사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안 돼.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애들은 또 포기하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아주 특이한 애들이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누워서 팔과 다리를 들면서 울어요. 엄마로 하여금 창피함을 느끼게 해서 저것을 제가 얻어 되겠다는 건데요. 제가 5년 동안 그 주말마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엄마는 더욱해요. 그 전략이 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주는 게 맞고요. 저는 남들 5살, 9살에 좋아하던 공룡을 35살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5,000원짜리 공룡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만원에 시작해요. 5만원짜리 공룡만 사가죠. 집사람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공룡 인형 사는 거니까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되게 또 친근하게 물어봐요. 아, 이 공룡 이름이 뭐야? 초식이야, 육식이야? 이게 아메리카 살던 거야? 몸으로 힘든 거야? 이렇게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자경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30만원짜리 공룡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만원짜리 저도 그걸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 공룡을 며칠 동안 봤어요. 갔다가 뭐 갔다 나오고 그 주인 아저씨가 부르더라고요. 관장님이 오늘 밤에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일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관장님이 이거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 내가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한 차로 30만원 내시면 그 사람 무시하고 그냥 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분나게 돈 찾아가지고 사왔어요. 약간 당한 것 같긴 해요. 집에 딱 사갖고 가서 집은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포장을 딱 뜯으니까 드디어 집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했어요. 10여 년 만에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세계 질문 아닌 새로운 질문.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짓말 튀어나오는데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상관. 이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 박물관도 당분 안 돼. 기념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들을 다 팔아먹고. 근데 제가 공룡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공룡은 화석으로 있는 공룡, 공룡 인형, 책에 나오는 공룡이죠. 살아 숨쉬는 공룡 아니거든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일산에 호수공원에 이런 공룡이 다닌다. 그럼 전 그 옆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자, 이 공룡의 이름이 뭘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대부분의 운으로 맞은 거예요. 공룡도 처음에 손가락이 5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기 시작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5개, 엄지가 줄여요. 5개에서 4개, 3개, 그 다음에 새끼가 줄어들어요. 2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가보면 애들이 다 이렇게 사진 애들이 있어요.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딱 들고서 발을 찍어요. 안타깝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또 이거 아니고 사실 이거예요. 네, 옆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찍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사진 트랩을 다시 보고 뭔가 다른 얘기 해줄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디테일이 부족해요. 또 어디 가서 요 손가락이 2개가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면 맞을 확률이 90%가 넘어요. 나중에 손가락 하나짜리 있는데 5개, 4개, 3개, 2개까지 줄잖아요. 하나짜리도 있어요. 차마 손가락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가 손가락 크다, 수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2발로 서로 다니는 공룡인데 손가락이 2개야. 그러면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 그러면 다 그런 다음에 지면 돼요. 맞을 확률이 90%예요. 손가락이 3개다. 뒤통수 쳐졌대요. 아니야, 임마. 이거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어. 그 이름 뭐야?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 3개 너무나 많아요. 다 보면 다 써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거 보고 이야기하면 돼요. 네. 난 이런 싸나운 공룡을 살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 그래요. 저는 사나운 육식공룡이니까 그렇지. 초식공룡이라면 생각이 좀 다를걸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티라노사우루스 가장 제일 마지막 시기의 육식공룡이에요. 제일 마지막 시기의 초식공룡의 대표적인 게 트리케라톱스예요. 뿔 3개 달린 얼굴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6,600만 년에 트리케라톱스가 멸종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우유를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젖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알을 낳는 파충류잖아요. 아무리 6,600만 지나도 절대로 저 트리케라톱스가 될 수는 없어요. 얘가 멸종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생태적인 틈새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육식이고 초식이고 간에 공룡들이 다 멸종하고 나니까 지구에는 또 다른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룡 그러면 애들이 공룡 왜 좋아할까요? 애들 공룡 좋아하잖아요. 애들 공룡 다 외국어 그러잖아요. 애들이 공룡 이름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공룡 학자들보다도 공룡 이름을 많이 알아요. 제가 서대원 자연사박물 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룡학자 이용남 박사님들 모셔가지고 강연하잖아요. 애들이 막 물어봐서 이용남 박사님 무슨 공룡이 있잖아요. 막 애들이 이용남 박사님 그 공룡 몰라요. 근데 애들은 막 이름만 열심히 막 내는 거죠. 애들이 이름을 내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게 제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큰 거예요. 커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동물이 뭡니까? 큰 동물이에요. 고래, 기린, 코끼리, 하마, 코뿔소 큰 거 좋아하죠. 작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 여자 선생님들도 다 큰 남자 좋아하잖아요. 큰 남자, 어깨 넓은 남자. 옛날에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구석지에 사냥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지금 남자들이 사냥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도 큰 남자를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석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취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동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큰 동물을 좋아해요. 두 번째 이유는 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는 동물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큰 매력이어서 공룡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크다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오해인데 지금까지 발견한 공룡이 1000종쯤 되면 그중에 500종은 키가 우리 무릎보다도 작았습니다. 우리 큰 것만 막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600만 년의 공룡이 싹 멸종하는데 큰 공룡만 멸종하고 작은 공룡만 살아있다.
해서 그러면 이런 풍경이 가능할까요? 할머니들이 공원에 갑니다. 고기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얘들아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러면 이 작은 공룡들이 와서 이 고기 먹을까요? 먹겠죠. 왜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고기. 근데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드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얌전한 놈이한테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다 멸종하고 나니까 지구에는 드디어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게 등장하는 거죠. 이 제목이 뭐죠? 마네의 풀바위의 점심, 풀바위의 식사 같은 거.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처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올해 대전 가니까 교과서 나눠주잖아요. 교과서를 쭉 받아왔어요. 미술 교과서 있었거든요. 미술 교과서 펼치자마자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그 미술 교과서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쓰지도 않고 우리한테 예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펼쳐봤을 때 가치가 있었어요. 펼쳐봤는데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저는 예술이, 미술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미술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딸이 미술가예요. 화가인데,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 소년한테 이 그림이 아름다웠던 때는 이분의 역할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자기들끼리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예술이, 공룡 세계에서 예술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는 1차원적인 뇌가 없어요. 1차원적인 뇌가 뭐냐면 뇌의 가장 안쪽 부분이에요. 자기 체온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고 내가 누굴 쫓아가서 잡아먹고 누구로 도망가야 되는지 어떻게 짝짓기를 어떻게 알을 낳는지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엽 있잖아요. 이 이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룡을 좋아하지만 공룡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도 등장해서 지구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의 빈대를 만들어주는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옛날의 생태계에 어떤 누군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 자리를 다시 채워주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멸종하면 다시 채워주는 게 바로 사라지고 나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워주거든요. 이건 멸종이에요. 그 말하자면 말로 정답이 이런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생명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멸종하고 나면 그 빈틈은 반드시 누군가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요, 이 생태계에 끊임없이 누군가 멸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자연 생태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멸종된 자리를 누군가가 꾸준히 채워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되게 볼 수 없는데 캐리포터 가면 보면 이런 구조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단참 같은데 계단참에 여기다 파가지고 여기다 꽃병도 올려놓고 그림도 걸고 막 그러죠. 이게 가능했던 게 그 나라 유럽 사람들은 주로 석회암으로 건물을 짓잖아요. 석회암이 가볍고 잘 잘리고 잘 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재료가 다르다고 그래서 좀 화강암이잖아요. 화강암은 무겁고 그다음 튼튼하지도 데가 이쁘게 잘라지지도 않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강암 높은 건물을 짓는 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파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 뭐냐면 니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벽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워서 한자 쓰지도 못해요. 요즘 건축가들이 모르니까 자기는 틈새라고 번역한다고 하더라고요. 벽에 좀 틈새를 만들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니치라는 구조가 생태학에도 쓰입니다. 에콜로지컬 니치라고 해요. 에콜로지컬 니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로 배워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니치가 뭐냐면 먹는 게 니치예요. 어떤 동물들은 풀이란 니치를 찾아서 먹고 어떤 동물들은 곤충이란 니치를 찾아서 먹어요. 사는 것도 니치입니다. 어떤 동물은 산꼭대기란 니치를 찾아서 살고 어떤 동물들은 늪지란 니치를 찾아서 살아요. 또 새들도 꼭대기란 니치에 중간에 니치 아래쪽에 니치를 사는 거죠. 심지어 알을 낳으시기도 니치예요. 어떤 새들은 3월이란 니치를 차지해서 알을 낳고 어떤 새들은 5월이란 니치를 차지해서 알을 낳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방대 강사가 됐는데 거기
한국말로 가르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책을 보니까 거기에 에코로지컬 위치가 생태적 지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그 대북에 빠집니다. 제가 생각한 지위라고 이런 거였거든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장, 과장 이런 거였어요. 위아래가 있는 건데 아니 3월하고 5월에 어떤 거 누가 더 위고 누가 아래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쓰는데서 생태적 틈새라는 말 쓰기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생태적 틈새를 보내면 출판사의 그 편집 선생님이 다 지워서 생태적 지위로 와요. 생태적 틈새가 이래서 더 좋습니다 했더니 아니 단장님이 뭔데 말을 마음대로 바꿔요. 다 생태적 지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생태적 틈새들을 차지해서 각 생명체들은 살고 있습니다. 호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새들이 살잖아요. 가능한 게 살고 있는 틈새가 다르기 때문에. 플라멩고는 목과 다리가 기니까 제법 깊은 곳에 가서 갑각류를 잡아먹어서 몸이 살죠. 갑각류를 잡아서 몸이 빨간 거예요. 우리 꽃게가 무슨 색깔이죠? 꽃게는 삶으면 빨간색이지만 시장에 사올 때는 바위 색깔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빨간 걸 먹는다. 이제 꽃게를 먹으면 꽃게나 뭐 새우 같은 걸 먹으면 몸이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플라멩고도 지역에 따라서 색깔들이 다 다르거든요. 빨간 정도가.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먹이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안 변하는데 맞아. 사람들은 뭐 바다에 큰일 나죠. 너 어저께 꽃게 먹었구나. 어제 새우 먹었구나. 다 알게 되면 빨게 되면. 근데 재밌는 게 얘네들 다리 보면 무릎이 이상하잖아. 우리 무릎이 앞으로 꺾여 있는 얘네 무릎이 뒤로 꺾여 있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걔네들하고 우리랑 같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설계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릎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새하고 공룡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걷잖아요. 얘는 발바닥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인데 개는 발바닥까지 걔는 앞꿈치까지 걷고 말은 발가락 끝으로만 걸어요. 새는 발가락으로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발가락이고 이게 어디예요? 발바닥이죠. 발바닥이고 뒤꿈치고 무릎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있다고 할 때 이 새는 여기 발가락, 발바닥이고 무릎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매운 닭발 2인분 주세요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매운 닭발가락 2인분 주세요가 맞는 표현인데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거든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 매운 닭발가락 2인분이었는데 쳐다보는 거 이상한 거야. 그냥 매운 닭발로 하셨대요. 자, 근데 우리는 목은 제법 길지만 다리를 짧으니까 그걸 먹으려면 민망한 데서 취해야 돼. 엉덩이 두들고. 요새는 딱 요 정도 그 길이가 서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왜 공주과 왕족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손과 발에 볼을 묻히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평화롭게 삽니다. 왜? 각기 다른 생태적 틈새를 차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자연이에요. 자연에서는 이 틈새, 위치를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먹이 사슬, 정말 도움반도 아니에요. 먹이 사슬은 1년이 아니라 얽혀 있다가 먹이 그물이 더 도움반이 같은데 이 먹이 그물에서 이 아름다운 잉어가 멸종됐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생태계에서 이 먹이 그물에서 이 잉어가 멸종하면 이 생태계에 큰 일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놀라워요. 제 동생이 24시간 편의점을 합니다. 24시간 편의점하면 얼마나 바빠요. 근데 한 서너 개의 그 동호회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세요. 야, 너 정말 힘들지 않니? 이거 좀 줄여. 막 그러면 몰라 내가 이거 그만두면 우리 모임이 무너져 막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제 둘째 딸이 그렇게 반장을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반장을 하고 싶었는데 다 떨어져요. 근데 중3 때 반장이 됐어요. 중3 때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혼자 된 거죠. 근데 중3 때 반장이 됐는데 오늘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학교 쉬어라 그랬는데 아빠 나한테 내가 안 가면 우리 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반장이 없으면 이제 학교 가야 돼. 하고 딱 10몇 분 있다가 이 경비 아저씨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내려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자, 경비 아저씨가 고맙긴 한데 아쉬운 게 이거죠.
애가 쓰러졌으면 제일 먼저 보내드리면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101호부터 혹시 이 집에 있냐고 알아보시는 그 시기침인데 되게 걸렸어요. 어쨌든 멀쩡히 한 일주일 동안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갔다 왔을 때 재밌었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많은 거예요. 왜? 아빠, 단장이 내가 없는데 우리 반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멸종되잖아요. 얘를 먹고 살던 이 두 친구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얘 말고 다른 애들 먹으면 되지만 얘가 먹던 얘네들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놈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을 먹을 거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태계에 빈자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채워줄 거예요. 시간 이상. 생태계의 유지가 되죠. 그런데 얘가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단체로 사라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무슨 연유에든지 한꺼번에 쑥 다 멸종해버렸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죠. 사라집니다. 그게 이만큼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보면 자기들 포시자는 없어요. 기고만장해서 숫자 만들기 위해서 다 잡아먹어요. 그래도 어떻게 되면 결국 자기들도 살아가고 있죠.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면 문제가 아닌데 한꺼번에 여러 종이 사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생긴 게 바로 대멸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 두 종 사라진 종이 대멸종이 일어나면 정말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니까 지구에서 46억 년인데 지구의 역사를 되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잖아요. 이거 순서가 왜 해야 되나요? 그걸 아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같이 옛날 생물 시대, 중간 생물 시대, 새로운 생물의 시대예요. 근데 그 중간에도 사는 생물이 다닐 게 나눴어요. 근데 중간에 또 기가 있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루스기, 슐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트라이스기, 주화기, 대각기, 삼기, 사기 나눴어요. 이 나눈 거 보니까 살아왔던 생물들이 달랐던 거죠. 신생대의 1기, 2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2기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야, 1기쯤이네? 고생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2기는 중생대 때 되거나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지 동안에 성인 캄브리아기 나왔고요. 이게 손가락이 긴 것 같지만 짧은 것 같지만 이만큼을 돼요. 고생대 긴 것 같지만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줄서 짧고 싶은데 휙 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또 우리 고생대는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요.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에 시작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수구하는 그림. 그때가 처음 지구 고생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 뭐냐면 처음으로 지구에 눈이 생겼어요. 스노우 말고 아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만 살고 있었다는 생명체들이 입을 벌리고 바다에 떠다닙니다.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눈이 딱 생겨요. 생명들은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누굴 쫓아내야 될지 누굴 도망가야 될지 알게 됐죠. 쫓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헤엄치려고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커지고 그래요. 캄브리아기 되게 끝나고 그 다음에 오르노비스기는 연체 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잘 살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요.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니까 생명체가 85%도 멸종합니다. 아니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왜 멸종해? 어차피 생명체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다 생명의 96% 정도는 4%밖에 안 되는 대륙붕에 살아요. 대륙붕이 뭐냐면 깊이가 20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다 육상에서 있던 얼음들이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안 내려가고 육상에 얼음물이 있는 거죠. 퀴즈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잖아. 정반대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다른 물질들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해요?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더 크죠. 물병에다가 물병 얼린데 물병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있으면요, 바닷물이 있으면 대부분은 바다 속에 있어요. 얼음물이 있습니다.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크다 그랬잖아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바닷물이 높아져야 되나요?
맞아줘야죠.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기온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바다가 높아져. 이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오개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기온온난화 때문에 해수는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왜 높아지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극의 빙하 때문이 아니라 남극의 빙하, 그린란드의 빙하 때문이죠.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는 어디 있냐면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육지 위에 얼음이 있는데 이게 녹아서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르도비스기는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다 바다로 갔는데 갑자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면서 육지에 비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어떻게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졌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집니다. 실루리아기는 그 절지도불의 시계, 그 다음에 대홍기는 물고기가 어류가 되고 또 어류가 양수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소행성이 그냥 팍 부딪히면서 지구에 대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한 70% 정도의 생명체가 멸종을 해요. 그 다음에 석탄계 패는 게 나라지는데요. 또 퀴즈예요. 물고기하고 나무하고 누가 먼저 생겼을까요? 물고기와 나무.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은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무는 단순하게 생겼고 물고기에 복잡하잖아요. 출대대 의도를 잘 파악하는 분들은 상어라고 이야기해요. 나무면 그걸 물어봤어 하는 거예요. 상어는 4억 년 전에 생기고요. 나무는 3억 5천만 년에 생깁니다. 나무 훨씬 나중에 생겨요. 그렇다면 이상한데 동물들은 나무들이 뿜어낸 산소 먹고 숨 쉬는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 상어는 못 먹고 숨 쉬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산소의 70%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말 이런 것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산소가 바다에서 나와? 그렇다면 술 같은 거 닦아 없애버리고 골프장 만들면 되겠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산소가 이만큼 필요하다면 바다에 이만큼 가면 이만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죠. 근데 요 석탄기 때가 나무가 처음 생겼을 때요. 상어는 이때 이미 있었고요. 근데 이 당시는 지구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 높았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뭐가 같이 높아지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기온이 같이 높아지죠. 지금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 높아지니까 무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00%잖아요. 0.03%잖아요. 0.4%인데 1%도 안 되는 거예요. 온도도 높아져요. 온도도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요. 전 지구가 아열대 기후여가지고 맨날 비가 와. 물도 많아. 그 뭐가 잘 돼요? 광합성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 조골 좋고 이산화탄소도 높고 비도 많이 오고 온도 높으니까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해요. 근데 뿌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큰 기능이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많으니까 뿌리가 멀리 퍼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큰 나무가 위에 산 꼭대기 나무가 쓰러지고 있으니까 나무가 줄줄줄이 건너서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죽은 나무는 썩어야 돼요. 나무가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생명은 미생물부터 시작이 될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있었는데 나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나무의 몫을 보고 이근을 썩게 하는 미생물이 아직 없었어요. 나무가 썩질 못합니다. 썩지 못한 나무가 계속 쌓이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인 거죠.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석탄은 대부분의 이 고생대 석탄계 페름계 석탄이에요. 저기 전라도 화순, 그 다음에 충청도 보령에 있는 석탄은 이 중생대 트라이아스 밑에 석탄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도 넘어갈 때는 생명체의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생명의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멸종했다는 뜻이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가 멸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틈새, 그러니까 위치가 100개 있었다면 95개의 틈새는 텅 벽걸리고 5개의 틈새라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대부분 죽었는데 몇 줄만 안 당했어요. 몇 마리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95개의 틈새는 텅 비고 5개의 틈새는 거의 텅 빈 거예요. 이게 95%몇 정도 된 거예요. 이 5개의 틈새는 좀 살아남아야 했더니 다른 틈새를 가서 다른 생명체 되죠. 그래서 이게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가 시작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끝날 때쯤에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멸종이죠. 흔히 말하는 공룡들이 멸종했던 때, 이때도 지구의 소행성에 부딪히면서 큰 동물들이 많이 멸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46억년인데 이때부터 이게 5억 4,100만이잖아요. 근데 이건 큰 눈이 있는 동물이고 첫 번째 세포가 생긴 건 38억 년 전이에요. 38억 년 전 지금까지가 1년이라고 본다면 따져볼 거죠. 그러면 38억 년이나 36억 5천만이나 그게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거있잖아요. 38억 년이나 36억 5천만 년이라 한다면 대략 1000만 년이나 하루 종치면 되겠죠. 달력을 친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1월 1일 0시에 지구 바닷가 어디 한 구석에서 기름주머니가 생겼고 기름주머니 안에 RNA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생명체죠. 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잖아요. 근데 왜 단백질도 아니고 DNA도 아니고 RNA냐? 그거 설명하려면 또 2시간 걸립니다. 놔두고서 그냥 첫 번째 생명체는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84년, 84년에 밝혀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간 다음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주머니가 생겼고 그 안에 RNA가 들어있는데 이걸 첫 번째 생명체로 하자는 거예요. 이때 하늘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왜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요, 산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다도 빨간색이었고 한참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온갖 먼지들, 부유물들이 떠있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월, 우리 한 3억 년 지나고 1월, 2월, 3월, 4월쯤 지나고 나니까 5월부터 바다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입니다. 남세균이 2월달쯤 생겼는데 5월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산소가 막 생기니까 돼요. 얘가 광합성을 하거든요, 남세균이요.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그때 생긴 산소가 바닷속에 떠다니는 철들과 결합해서 철광석이 되는 거죠. 저기 호주 가보면, 호주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잘 살려면 기본적인 인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호주 사람 잘 살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잘 사냐? 철광석 때문이에요. 호주의 서쪽 지역이 옛날에 바다였거든요. 이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에 계속 철광석이 쌓였던 거예요. 땅이 유기가 됐어요. 우리 석탄처럼 탄광처럼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윗선에 긁어냅니다. 긁어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기차길로 안 되잖아요. 발전소 필요하잖아요. 자기네가 놓지도 않아요. 우리가 나서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철광석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차길을 놓고 발전소 나서 철광석 갖고 옵니다. 우리 돈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거저 사는 거죠. 제가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잘 살잖아요. 기센 뭐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 잘 사는 거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조상덕을 살아요. 조상덕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 가서 또 뭐 느꼈냐면요. 융프라우 올라갈 때는 조상덕도 아니에요. 하나님덕이 잘 살아요. 아름다운 잘 살고. 호주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이 박테리아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7월, 8월이 되니까 드디어 바다가 투명해졌어요. 하늘도 맑아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그런 바다가 생긴 거예요. 이때 생명체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면 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산소가 나오면 우리가 산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바다가 맑아졌으니까. 근데 산소는 독이거든요. 생각보다 멀쩡한 쇠판에다가, 이 멀쩡한 쇠판에 막 산소가 결합하고 어떻게 됩니까? 쇠판 녹슬죠. 이 양초에, 멀쩡한 양초에 산소가 막 결합하면 어떻게 해요? 양초가 연천서 없어지는 거예요. DNA가 쭉 있는데, DNA가 길게 있는 DNA 산소가 결합하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암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생명체들은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성생식이에요. 그게 바로 9월달쯤 됩니다. 암꽃과 수컷이 생긴 거예요. 수컷의 유전자가 만들어도 암꽃의 유전자가 살아있으면 후손들이 그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10월달쯤 되니까 다세포 생명이 생겨요. 네. 우리 같은 생명체는 다세포 생명체죠. 그들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하나였는데 이제 세포가 어떤 세포는 안쪽에 있고 어떤 세포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져요. 자, 우리 눈 안에 있는 세포하고
손가락까지 되는 세포하고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에 있는 세포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랑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가 갖고 있는 DNA 유전자가 다르면 시각해요. 눈에 있는 세포는 우리 아빠한테 왔는데 손가락에 있는 세포는 옆집 아저씨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다르니까 역할도 달라지고 모양도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이 되니까 생명들이 고도화되죠. 그다음 또 한 번 위기에 빠져요. 11월달 지나니까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15%가 됐습니다. 지금 대개 산소 농도는 21%예요. 15%는 숨쉬기도 힘들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0%에서 시작했던 생명체계의 15%는 20 농도가 높았던 거죠. 그때 생명체들은 이게 빠진데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합니다. 바로 단단한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산소가 아무 때나 만들어지지 못해요. 정확하게 컨트롤 되는 겁니다.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처음으로 커다란 생명체 생겼어요. 말랑말랑한 건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화석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딱딱하니까 센티미터 단위 커졌고 딱딱하니까 화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부터 화석이 막 발견돼요. 그때가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이 바로 5억 4,100만 년 전이죠. 아까 봤던 그 그림, 이때부터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11월 21일 날 나무가 생기고, 생각 사는 거 생기고, 25일 날 나무가 생겨요. 12월 달의 일입니다. 12월 달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칸이 3억 년이었다면, 한 칸이 1000만 년이 된 거예요. 12월 달입니다. 12월 10일부터 중생대가 시작하거든요. 아까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 세 번째 대멸종이고 95% 멸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생대인데 여기부터 중생대예요. 95%가 멸종될 때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기후 압력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저산지구 사막이 있을 리 없는 사막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합쳐져요. 원래 바닷가는 살기 좋은 데예요. 제가 파주에 살다가 경기도 파주에 살다가 전남 여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파주에 살 때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파주에 살 때는 골목마다 톰이 있었어요. 톰 그러면 톰이 한두 번씩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미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여천을 가니까 톰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원래 우리 동네에는 아까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인 친구들 머리 곱슬곱슬 되고 피부 까만 친구 톰들이 있는 게 저한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여천에 가니까 바닷가에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톰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놀란 게 또 하나예요. 또 하는 게 뭐냐면 파주에 살 때는 그 어린 나이에 볼 때도 어린 내가 볼 때도 봄이 되면 굶는 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굶는 이유가 뭐였냐면 톰네집 가면 되는 거예요. 톰네집 가면 일일 아무 때나 가도 버터에 밥을 비벼주는 집이 있어요. 버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한 양봉주 분들이 그 골목에서 관실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 동네 애들을 먹여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천을 가니까 아무도 안 먹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파주보다도 돈이 훨씬 적어요. 근데 바닷가 가니까 밥을 못 먹을지언정 굶지는 않는 거예요. 바다만 나가면 워낙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에 바다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생명이 살기 좋은데 먹을 게 많았어요. 이런 데가 원래 바닷가에 해안선이 있잖아요. 생명체가 살기 좋은 것인데 뭉쳐가지고 내륙 한가운데가 되죠. 내륙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았던 해안선이 줄고 사막이 늘어났어요. 그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졌죠. 이 설상 가상이 있습니다. 지금 산소 농도가 21%인데 고생대 끝무렵에는 산소 농도가 거의 30%까지 됐었어요. 갑자기 산소 농도가 20%까지 떨어집니다. 30%의 산소 농도에 적응했던 생명들이 20%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설상 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시베리아에서는 시베리아가 있고 현무암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까만 돌이 있잖아요. 현무암. 화산 터져서 나오는 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무암이 있으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현무암의 두께가 얼마냐면 400m에서 3km 두께예요. 한라산 높이가 1650m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유럽만한 거. 그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여기 살던 친구들이 이게 무슨 일 하는지 그냥 슬금슬금 죽어나가요. 왜냐면 화산에서 다양한 가스들이 나오고 이산화황 같은 나와서 산성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들이 멸종하고 식물 죽으니까 어때요? 초식동을 죽고 초식동을 죽으니까 육식동을 죽고 막 그러죠. 또 바다에서 죽으면 육지에서 죽으면 썩으면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바다에서 죽으면 바다에서 가라앉아가지고 산소가 없는 환경이 있으면 썩으면 메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일본이 독도를 노린 이유가 독도 앞에 붙여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격이다 그러잖아. 메탄이 물 붙여서 갇혀있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죽으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아닌 거예요. 더워지니까 북극지방에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또 올라가. 그래서 메탄이 대기 중으로 막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즉 툰드라 지역이 그 문제잖아요. 그 서대문 자연사관관에 메모드가 있어요. 청소년 메모드가 있는데 그 메모드를 사올 때 13년 전에 2억 원이 넘었어요. 지금 메모드 값이요 10분의 값입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아니 13년 전에 2억 원 있으면 지금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지금 더 싸, 10분의 1값 싸요. 왜 살까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왜 많이 나와?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이 영구 동토였는데 녹아버린 거예요. 녹으면서 막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갑자기 한 번에 수십 마리씩 메모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못 팔게 막고 있어요. 또 너무 싸게 나가니까. 근데 메모드만 나오면 다행인데 메모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지금은 거기에 갇혀 있었던 에탄가스를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바이러스들 나와가지고 술록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고 사람 8명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각이 대륙이 뭉쳐가 해안선이 줄고 사막이 늘어나고 산소 농도 떨어지고 이런 화산 작용 때문에 복잡한 가스가 나오면서 95%가 멸종해요. 그러고선 드디어 중생대가 열립니다. 중생대는 흔히 공룡의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중생대를 공룡의 시대라는 것은 중생대에만 공룡이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공룡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게 오해예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약 1만 400종의 공룡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공룡 이름, 살고 있는 공룡 이름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네? 도마뱀. 공룡하고 도마뱀 차이가 뭐냐면요. 공룡은 다리가 몸 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뛸 때도 우리가 뛰면서 숨 쉬나 못 쉬나 우리? 숨 쉬죠. 그러니까 장거리 갈 수 있잖아요.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 다리가. 뛸 때도 숨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머리가 이렇게 다리가 몸 옆으로 났어요. 기역자고. 막 달릴 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애살 휘어요. 소파를 눌러서 달릴 때 숨을 못 쉬어요. 몽골의 고비 사막에 공룡 티켓을 가서 보면 그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 나기 쉬워. 1분만 쫓아가면 돼요. 우리나라 도마뱀들이 어리잖아요. 숨을 때 많아서. 사막은 숨을 때 없어요. 1분만 쫓아가잖아요. 갑자기 딱 서요. 그동안 자기 숨 못 쉬었거든요. 잡으면 딱 되는 거예요. 도마뱀과 공룡 완전히, 도마뱀과 공룡 완전히 다릅니다. 다리가 다른 거예요. 네? 타조 정답이에요. 1만 400종의 공룡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새. 새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공룡의 후손이라고 배웠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새는 공룡 후손이 아니라 그냥 공룡인 거예요. 자, 이 동물은 1억 3천만 년 전에 중국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1억 3천만 년이면 공룡시대잖아요. 공룡으로 보입니까? 새로 보입니까? 여기 보면 발톱이 있어요. 발톱 빼놓고 완벽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렇죠. 새는 공룡이에요. 그때 공룡이 새는 아닌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일어날 때 배운 거 있잖아요. 피로적분과 피추적분. 남자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남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충류가 있으면 이만큼의 파충류가 있으면 파충류 안에 공룡이 있고 공룡 안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과서 어떻게 배우냐면 여전히 척추동물 같은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나오잖아요. 이런 분류는 절대로 수능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교과서에 있는 분류하고 과학자가 하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는 파충류 안에 공룡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새는 항온동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공룡은 변온동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를 안 바꾸고 있을 뿐인 거지 과학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가 공룡이 멸종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왜가 모든 공룡이 6,600만 년 이때 멸종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공룡은 천다부터 멸종해요. 얘가 멸종해 그 자리에 얘가 생기고 얘가 멸종해 얘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공룡이 좋아한다 해도 저기 공룡이 멸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 다 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교장 선생님이 좀 나가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그 학교에 교장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멸종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생명체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공룡은 미련하게 몸집을 키우다가 멸종했어.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대기업이 있잖아. 뭐 떡도 하고 빵도 하고 콩나물도 키우면서 그렇게 몸집만 키우다가 공룡 좀 멸종하고 말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룡이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멸종한 게 아니라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 육선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병만족 아시죠? 정글의 법칙에 병만족이 저거 마다가스카르 갔잖아요. 제가 병만족 딱 한 달 먹어봐요. 병만족은 100명이 가고 우리 3명이 가고 막 서울쯤에 자고 막 그럽니다.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지개를 펴잖아요. 기지개를 펼 때 그냥 운동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에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들 이상하게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평상시에 안 하는 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지개를 펴다가 괜히 잘 되지도 역타기로 나무를 뻥 차요. 나무를 뻥 찼더니 거기서 카메라를 두 마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 초록색 카메라가 빨간색 카메라가 툭 떨어진 거예요. 광고에 보면 빨간색, 초록색 되고 초록색, 빨간색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카메라는 1%밖에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색깔이 변하겠어요. 대부분 그 색깔이 안 변하고 그 진해지긴 합니다. 초록색이 더 진한 초록으로 빨간 더 진한 빨간색으로 햇빛을 맡으면. 근데 재밌는 게 뻥 찼더니 떨어져요. 잡는데 1층을 잡아요. 낮에는 못 잡습니다. 낮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침에는 아니 사람이 찬다고 나무에 산 동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떨어지냐면 파충류라서 그래요. 다음 속도로 체온이 떨어졌잖아요. 운동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고 작전 못하고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점심 때 되면 되게 햇빛을 받고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정글의 먹지에 보면 그런 거 이상한 거 막 잡아먹잖아요. 또 원주민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원주민들 다 캔 먹어요. 깡통 먹어요. 제가 그런 거 좀 막지 말라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제 마다가스카르 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 달에 70달러밖에 못 벌어요. 60달러, 70달러밖에. 그런데 카멜론은 잡으면 온집안 식구가 먹을 만큼 고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잡아먹더라고요. 왜 안 잡아먹겠어? 자연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먹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고 안 먹나요? 제가 결혼하니까 정말 좋은 게 이런 거였어요. 결혼하니까 집밥이 맛있다. 우리 어머니 안 보실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원래 집밥은 맛없고 바깥의 밥이 맛있다는데 그러니까 집밥도 맛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맛없는 것도 먹어요. 제가 맛없는 우리 엄마 밥을 25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먹겠죠. 카메라에 맛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역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니까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잡시다.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큰 동물은 큰 동물 살기 힘듭니다. 왜? 경쟁이 심해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우리가 중간 크기라고 해봐요. 우리의 중간 크기 동물은 살기 힘들어. 근데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쑥 멸종해서 사라졌어요.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이익일까요? 얼른 몸집을 줄여가지고 여기 사는 게 이익입니다. 경제가 없어서. 근데 다 커다랐으면 어떻게 몸집을 줄이겠어요? 야는 몸집을 줄이지 못하면 점점 작은 후손을 낳는 거죠. 마찬가지로 큰 동물이 사라지면요, 얼른 그 자리에 침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침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서 멸종하는 동물만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멸종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내가 찾다는 게 딴 놈이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멸종한 자리를 찾다는 건 천원신조의 기회가 있는 건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가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동물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자들도 바글바글 합니다.
아래도 바글바글해요. 살기 힘들어 애들도. 위쪽은 어떻게 돼 있어? 텅 비어있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누군가 멸종할 때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몸집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왜 몸집을 MN에서 키우겠어요? 훨씬 더 살기 편하거든요. 내가 어떤 지방의 환경단체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100분쯤 계신 거예요. 환경단체 강연 가면 그게 사람 적어요. 20명밖에 없거든요. 100명이 있어요. 야, 이거는 환경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환경단체가 그랬더니 가보니까 30개쯤 모이는 거예요. 무슨 들꽃에 관한 환경단체, 무슨 환경단체 되게 많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환경단체 30개 하지 말고 나 통합해서 한 개면 얼마나 편할까? 회장 한 명만 있으면 되죠. 사무국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분과별로 뭐 활동하면 되죠. 그 회원들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환경단체 A 환경단체 회원이 B 환경단체 회원도 하고 날짜 맞추기도 어려워요. 차라리 크면 되게 간단해질 수 있죠. 근데 크면 되게 유리해. 왜 유리하냐?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의 제곱미터와 2의 제곱미터 생각해보세요. 한 변의 1의 제곱미터 부피 1입니다. 표면적 두께, 부피 표면적이 6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이거 되면 부피는 8이 되는데 표면적이 24예요. 부피인지 표면적이 3밖에 안 돼요. 자, 동물들의 체온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 안쪽에 살에서 빼앗깁니까? 피부에서 빼앗깁니까? 피부에서 빼앗기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피부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만 떠들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물보다 큰 동물이 유리해요. 수명도 큰 동물들이 훨씬 더 길어요. 생명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면서 등치를 키워서 멸종한 게 아니라 등치를 키워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죠. 10km가 얼마나 큰가요? 10km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4km였어요. 일산주제 이런데. 아, 그거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0km 요만큼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높이가 한 6,000m쯤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유럽 갈 때도 한 8,000m, 10,000m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갈 때 지나갈 때 갑자기 운석이 지구에 막 부딪혔다. 바다에 달 때쯤 돼서 우리는 운석이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토할 때. 그만큼 시키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꽉 부딪히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면서 왜 뿌얘지고 식물 광합성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멸종하게 됐던 거예요. 공룡이 멸종했던 것은 자기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룡은 억울한 거예요. 지난 5차례 대멸종에 당한 생명체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대멸종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얘는 신세대가 시작됩니다. 신세대 12월 25일부터 신세대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세대가 포유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아, 포유는 이때 생겼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유는요 공룡과 같은 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조성이 있어요. 공통 조성에서 한 새끼는 공룡의 조성이 되고 다른 분은 포유류의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이유로 공룡이 더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포유류가 낮에 등치 키워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공룡이 잡아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을 살았습니다. 자, 야행성을 살려면 눈이 좋아질 거예요? 귀가 좋아질 거예요? 귀가 좋아야죠. 깜깜한데 눈 좋아야 뭐가 있겠어요? 보지도 않고. 올빼미가 낮에 잘 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올빼미, 귀깃은 부엉이가, 귀깃은 부엉이 없으면 올빼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귀깃은 그냥 귀가 아니에요. 귀처럼 생긴 털들이죠. 근데 걔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귀가 양쪽이 있죠. 양쪽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올빼미 부엉이는 양쪽에 있을 따라 하나 높이도 하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소리만 듣고 쥐를 낚짝같이 되는데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위를.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 위에 하나 아래 있으면 편리할까? 편리하지 않을까? 그닥 편리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잡아먹는 여튼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공격할 게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 귀는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으면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성성택되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주먹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턱뼈가 산에 보면 예,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꼭 산에 근데 꼼짝 풀고 크게 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살짝 못 살아 등치 막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가요. 쉴 때 그게 얘기죠. 할아버지 죄송한데 이렇게
산에 와서 산악도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틀고 있는 통장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었어요. 나이 사람들아 이게 나를 위해서 쓴 거 아니야? 당연히 뱀한테 물릴 거야. 뱀 쫓으려고 틀어놓은 거야 하시는데요. 뱀은 그런 소리 못 들어요. 그런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원래 턱뼈가 3개였어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사람은 턱뼈가 점점 길어서 보이거든요. 턱뼈가 길어서 뼈 2개가 위쪽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간 게 망치뼈하고 모루뼈가 됩니다. 가운데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진동시켜서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그런 소리 못 들어요. 그냥 진동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만한 크기로 양에서 살다가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큰 동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주공사기가 점점 굉장히 커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동물 사오고 나오고 이제 사람까지 있으니까 사람은 대략 12월 31일쯤 생겨요. 사람 얘기 조금 자세히 볼게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침팬지 개통과 사람 개통이 갈랐습니다. 오후 4시가 되니까 침입보에 그래요. 밤 11시 40분 호모사피에서 등장했고 11시 50분째 호모사피스 아프리카 바깥으로 나왔어요. 아프리카 바깥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류가 있었어요. 네안데르탈도 있고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데니소가 있고 플로렌스인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5분 동안 다 없앨거려요. 근데 이걸 이 장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모사피스 잔인함을 막 이야기했죠. 호모사피스 때문에 다른 인류를 다 없앴어. 이거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호모사피스니까. 그 조상들의 작은 잔인함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안데르탈 다 잡아먹혔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가정의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까지 무슨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하고요, 쥐하고 7,500만 년에 걸렸어요. 사람하고 저하고 쥐하고 DNA 96%가 똑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갖다 구수당하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제 중요한 속성이 뭐였냐면 엄마 말 안 듣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나무에서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랑우탄 보면 나무 위에 살아요. 잠이 아래 먹을 것도 많고 다 다니도 그거 못 내려와요. 옛날부터 그랬을까 엄마가 나무에 살 때 야 밑에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어때요? 막 하고 싶죠. 저희 집이 우리가 초대교회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초대교회 집안이 사방에 쫙 이렇게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맨날 한 얘기가 어머니가 2학년 올라간 겨울방학 때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도 더 들은 우리 양가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월에 정모로도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안 핍니다. 근데 하도 그날 엄마가 담배 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담배 피웠어요. 보다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내려가지만 하니까 내려간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오는데 결국에 어머니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아래 서는 겁니다. 침팬지하고 우리하고는 DNA 98.8%가 똑같아요. 1.2%까지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부모님한테 500개 정도의 돌연변이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DNA가 딱 있으면 DNA와 유전자 될 거잖아요. DNA가 길게 있으면 이게 유전자, 여기 유전자 있고 중간에 정크 DNA를 그래야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는 돌연변이는 아무데나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크, 유전자가 아닌 부분에 일어나죠. 세상에 자연에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정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없는 DNA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되게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DNA 역사를 35개쯤 되는데 1.6%가 차이 나는 건 3,600만 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3,600만 개가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1,800만 개 바뀌고 침팬지도 1,800만 개 바뀌면 되죠. 700만 년 걸렸어요. 700만 년에 1,800만 개면 1년에 대략 한 2.5배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한테 500개 좀 물려봤잖아요. 25년에 500개. 그러면 700만 년이면 사람과 침팬지도 바뀌어도 10번 더 바뀔 수도 충분히 긴 시간인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00만 년 걸렸다가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호모 속이 생기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호모가 붙었다는 뜻이 뭐냐면 그 옆에 석기가 나왔던 뜻이에요. 도구가. 뭐 옛날에 뭐 크게 구분한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외국하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역을 하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석기 막 나와요. 너무 복잡하지 말고 호모 옆에는 호모 같은 데 붙었다 석기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50만 대의 포모 LH가 나오는데 저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엄마 말 죽어라 안 듣는 사람들. 산불이 나요. 산불 나면 엄마가 그래요. 무서우니까 가지 마 그러죠. 가지 마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죠. 다 죽고 팔, 다리, 여울을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놈들이 이렇게 살아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놀다 보니까 불에 구워져 있는 쥐와 속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뭐 그러고 있다가 어떤 불을 갖고 왔어요. 불을 갖고 와서 뭐 이용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이상하게 바로 요 사람들에서 포모 LH부터 그걸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150 사용했는데 불을 일상적으로 피울 수 있는 것이 한 뭐 50만 년 전이었고요. 그게 전 세계 퍼진 게 30만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 피우기 어려워. 지금 우리 불못 피우잖아요. 마지막에 사악해서 프로레스 내한테를 살았습니다. 프로레스는 키가 한 2m밖에 안 되는 애들입니다. 포모 LH수가 있었는데 LH수가 갈 때는 멀쩡한 땅이 육지였는데 갑자기 섬이 될 거예요. 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지 나오지 못하죠. 섬에는 먹을 게 없죠. 섬 외소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섬에 가면 다 작아져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섬 꾀꼬리 있거든요. 육지에 있는 꾀꼬리보다 제주에 있는 섬 꾀꼬리는 작아요. 심지어 할미꽃도 작아요. 자원이 작기 때문에. 이 프로렌스라는 인도네시아 섬에 가게 되는데 키가 1m밖에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작은 호수원들이 태어난 게 유리했던 거죠. 거기 코끼리도 키가 한 1m밖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 호모사피스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스 비교해보면 걔네의 99.7%가 똑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심지어 우리 호모사피스 우리 안에는 네안데르탈의 유전자도 막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호모사피스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흑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북에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사는 흑인들만 순수 호모사피스로 나머지는 다 네안데르탈 유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제는 네안데르탈을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은 속에 마종좀 해내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원빈하고 저하고 DNA가 얼마나 똑같을까요? 근데 큰 거다. 분명히 그 앞에 내한테가 99.7%가 똑같다고 얘기해도 불구하고 얼마 똑같아요. 95%의 용도가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안데르탈하고 99.7%가 똑같은데 99.9%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줄 때 제 반응은 뭐냐면 와 우리 남편이 원빈과 유전자가 99.9% 일치하구나. 정말 대단한데 거의 99.9% 원빈이라고 보면 되겠어 라는 걸 기대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아이고 0.1% 이런 차이가 나더니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불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타까웠어요. 내가 행복하게를 지금 가라고 보여줬는데 그런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안 남으신 나머지 시간 이 정도의 느낌을 내요. 나도 보여줘도 돼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방에서 일을 할 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끝난 다음에 굳이 여기 서서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호모 하드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있는데 이거 딱 잡지에도 나가고 나니까 친구랑 전화하다 정말 진짜 잘 봤어 막 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그런 데 있잖아. 이 자리 거기가 아니라 세 번째 내 거지 사이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전화 딱 요 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이유가 꽤 많아요. 그리고 빨간 점선을 사이로 줘서 아래쪽과 위쪽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쪽은 두 발로 쓸 수 있었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서까지는 않는 사람들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한테 체데스 주기골 그쪽밖에 안 남았어요. 재밌는 게 아르틱시스 라빈수라는 친구는 키가 한 2m밖에 안 되는데 500만 년 전 친구인데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남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엄지발가락이 벌어져 있어요. 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엄지발가락 뭐 할 수 있죠? 막 일하다가 볼펜 떨어지면 모나미 입어서 볼펜 딱 집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소파에서 누워서 둥글둥글하고 이제 리모컨 떨어 집어버리니까 생각하는데 엄지발가락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요. 맞았을 때 이 엄지발가락은 마지막에 집을 밀어요. 이 반작용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80년대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그 히말라야 갔다가 동상 걸려서 엄지발가락 짤 수는 참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갔다 오면 뭐냐면 목발 직화였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죠.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이게 뭐야 신발이 좋아서 동산도 안 걸릴 뿐더러 우수가 되게 좋아서 그럴 일이 없는데 엄지 발가락 하나가 그건 없어도 우리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 발가락을 잡는 걸 포기하고 우리가 걷는 걸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그 유인원하고 우리 차이가 뭐야? 그러면 큰 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쉽게 게 아닙니다. 자, 유인원, 영장류자 영장류. 사람같이 생긴 건 영장류잖아요. 영장류 안에는 원숭이와 유인원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유인원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 특이 뭐냐면 꼬리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원은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게 긴팔 원숭이라고 있어요. 긴팔 원숭이는 꼬리가 없어요.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긴팔 유인원 헷갈리면 후세대로 공부하기 편할 텐데 나중에 여기 긴팔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유인원은 원숭이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인원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많이 다르잖아. 집행적으로 우리 다르잖아요. 그건 자기한테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발가락이 바뀌어야 돼요. 발가락 바뀌면 다리 바뀌고 골반 바뀌고 등뼈 바뀌어서 머리뼈까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50만 전에 호모에투스, 지금 호모사피에서 완전히 다르죠. 인류가 진화할 때 엄청 달랐어요. 일단 눈두덩 없어졌어요. 이때 선생님이 있었으면 눈도 잘못 끌고 갔을 거예요.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거기에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한테 귀를 잡아서 그것을 많이 갔거든요. 그럼 귀를 하도 잡고 키가 작은데 선생님이 키 큰 놈이 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마 이때 선생님이 있었으면 눈 잡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 어때요? 이빨이 턱이 크고 이빨이 무서운데 턱이 작아지고 이빨이 더 무서워집니다. 왜? 먹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작동 이마에서부터 여기가 기울었잖아요. 똑바로 서 있죠. 이게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이마가 튀어나온 거예요. 뇌가 이 앞부분에 뇌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500만 년 동안 오트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들이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500만 년, 700만 년대 사람하고 이국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 침팬지는 500만 년 침팬지랑 지금 침팬지랑 큰 차이가 없어요. 혁신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당시는 침팬지 사는 거랑 사람 사는 게 비슷했겠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완전히 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뇌하고 척추하고 연결되는 구멍이 있잖아요. 쉽게 쭉 나오려면. 뇌하고 척추하고 연결하는 구멍을 포라멘 마그넘이라고 해요. 포라멘 구멍, 마그넘 큰 구멍이에요. 이걸 애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후둥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학자들은 젊은 사람들의 큰 구멍, 대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큰 구멍이 제일 좋은 거예요. 대공. 근데 이게 개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척추면 여기 이렇게 내려온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뇌가 커지면 안 됩니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와요? 네. 뇌가 커지면 안 돼요. 못 부러져요. 근데 침팬지 약간 안쪽에 있어요. 너클워킹하는데 주먹질하고 다니거든요. 오사필 더 안쪽에 호모에서 거의 가운데 호모에서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없으니까 머리가 커져도 목뼈를 척추가 수직으로 받쳐주고 있잖아요. 목뼈에 부담이 안 가요. 얘네들은 커지면 어떻게 목뼈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목뼈를 안전하게 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용 채우려면 필요한 게 바로 뇌예요. 뇌가 훨씬 뇌를 커지게 된 거죠. 뇌를 커지게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가피에 중요해요. 근데 내한대 호모사피엔스 비교하면 내한대 호모사피엔스는 좀 작았습니다. 좀 작은데 몸은 담졌고 심지어 뇌는 더 컸어요. 아니 내한대때보다 뇌가 더 컸죠. 더 똑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내한대때는 마지막 빙하기를 견디지 못했고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를 견뎠을까요? 마이크 점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도하고 후두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옹알이 하잖아요. 왜 옹알이 할까요? 여러분 옹알이 할 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인도하고 수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다양한 발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지혜가 전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정말 저는 이게 인류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늘 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냐 발명하지 못했냐 큰 차이입니다. 바늘 구멍이라는 아니죠. 바늘 구멍은 바늘을 푹 찔렀을 때 생긴 구멍이 바늘 구멍이고 바늘에 있는 구멍을 바늘 귀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바늘 등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바늘 귀인데 처음에는 용도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용도가 우연히 생겨요. 이게 먼저 생기고 비강이 닥쳤을 때 호모사피엔스는 좋든 나쁘든 옷을 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강이라는 게 하도 겨울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도 어쨌든 옷을 지어서 손과 발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그게 식량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지어드리지 못했죠. 뒷겉에 둥쳐있고 묶어있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식량 활동을 하지 못해요. 멸종이라는 게 뭐냐면 짝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산 하나만 넘어가도 짝짓기 할 수 있었는데 식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후손이 적을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요. 산 하나만 넘어서 짝짓기 하다 나도 산 5개 넘어가지고 나중에 20km, 30km, 50km 가야 돼요. 남녀가 만나야 짝을 짓죠. 만나길 수가 없으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결국엔 사라질 수밖에, 멸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호모사피엔스는 수명이 길었고 수명이 짧았어요. 수명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수도 묵직해야죠. 걸어다니기만 하면 먹이 식량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호모사피엔스 수명이 길다 보니까 성수도 늦고 사회가 높아져요. 사회하고 어떻게 되면 좀 놀 때 생기잖아요. 놀이터에 가면 이쁜 누나 착한 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 뱉는 형, 껌치는 누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도 놀이터 갈 때 눈치 봐요. 아, 지금 내가 놀이터가 저 누나 형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될까 가서 놀아야 될까를 따져보게 돼요. 또 대충 저 형하고 대충 요 정도 해서 어떻게 뭐 같이 놀아주는 게 있고 피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처구니 없게도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같이 연수련을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지하게 오래된 어머니 교회 막 이런 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걸 되게 잘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안 맞았는데 일요일마다 토요일 일요일 교회 갔잖아요. 토요일 날 토요 집회하고 일요일 또 주일 예배 보고 했는데 정말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선배들한테. 저희 선생님 정신 안 되잖아요. 괜히 손들이 집합시켜서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또 아이삭 하는 형이 있어가지고 많이 맞았거든요.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 갔어요. 고2 때. 왜냐면 그 당시 1년 선배들이 정말 착한 형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손을 대지 않았고 정말 좋은 형들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행복한 여름 수련을 하겠구나 했는데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앞불사. 재수하는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이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장로교회가 차분하게 기억하는데 마지막 그 수련회 가면 통성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통성기도가 재밌는 게 싱크로가 되죠. 다 같이 막 했다 쫙 하고 동시에 끝나잖아요. 희한하게. 제가 막 했는데 정말 신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XS 철수영점 교회 못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저를 빨리 전도사님 만들어주세요. 제가 전도사면 저 김철수 형 교회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필 그 순간에 끝나가지고 그냥 다 들었죠. 철수한테 또 막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릴 때도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계속 수련회를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조는 어떻게 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료집을 어떻게 만들고, 총극은 어떻게 하고, 3박 4일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승전결을 어떻게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선배들한테 계속 배워서 도서가 돼요. 요즘 애들은 그걸 못해요. 요즘 애들 보고 여름 소리나 너네가 해봐. 그걸 못합니다. 여름 소리가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따라가고 중등부, 고등부 따라가요. 주워 터질까봐. 그러니까 사회화를 할 기회가 주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놀면서, 어릴 때는 놀면서 사회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시기인데 우리는 이 기회를 주고 있지 않죠. 논다는 건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길 넓잖아요. 엄마 아빠 가면 애들은 엄마들 넓은 데에 가는데 애들은 꼭 난간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게 있기 때문에. 이 이쁜 아이가 여기 철망으로 왜 올라갑니까? 물어봐요. 우리 애들도 철망에서 묵고 올라가요. 여기 왜? 그냥. 여기 뭐 바나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뛰어내릴 속았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거예요. 얘는 여기를 보드 타고 내렸답니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살던 마을 여천군에도 이런 데 있는데요. 길이 쭉 내려서 오른쪽 휩니다. 쭉 휘는데 여기를 바다예요. 근데 거기는 촌이니까 차가 한 달에 하루에 몇 번 지나가지도 않아요. 사나이는 내려갈 때요. 절대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차가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면 착착해가지고 혓집에 이거 들고 나오면 돼요. 자전거. 근데 그거 듣다가 못 찾아오냐는 분도 있어요.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크게 다쳐가지고 예수도 맞은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죽었어요. 높은 데 뛰어내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4학년 점점 높은 데 뛰어내립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자신의 근력도 키우고 포텐셜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죠. 3학년인데 6학년 형들 뛰어내려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서 알죠. 아, 우리 아직 저기까지는 아닌갑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협을 감수를 살아왔어요. 북한이에요. 이 넓은 데에 놔두고 애들 왜 이렇게 갈까요? 크록스 신으면서. 그냥 아이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인데요. 춘천시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 이렇게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운영위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위원 하면서 뭔가 잘 써내가지고 경기도 돈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정말 초호화 놀이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냐면 그 놀이터 바로 옆에 노인 적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규칙 1번. 떠들지 마시고. 안 떠들고 어떻게 놀아요? 2번. 그네를 흔들지 마시고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타요? 3번은 이해가 특별히면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지 마셔요. 미끄럼틀을 계단을 타고 미끄럼 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안 그래요. 꼭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요. 왜?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고 위험하니까 재밌어 그래요. 이 놀이터에 이름이 뭐였냐면 위험한 놀이터였어요. 위험한 놀이터니까 애들이 위험해요. 죽은 애 없어요. 다리 부러진 애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 바글바글 해 재밌어. 근데 위험한 놀이터니까 반응이 안 좋아지고 내가 CEO들이 와 그러니까 이름 바꿨어요. 기적의 놀이터라고. 근데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밑에 그물 없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정글짐에 놀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만들면 정글 술래가 오징어하고 새바퀴 많거든요. 우리 꼭대기에 올라서 이 오금을 꺾게 딱 마른 동치에 매달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부딪히 떨어집니다. 집에 가다 안 붙여서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새로운 동네에 가면 너 누구 왔냐, 너네들은 다방법 어떻게 써서 서로 규칙도 만듭니다. 밤이 와서 더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노랑이 시장님이 처음 들어가냐면 그 길을 막고선 오징어를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애들 놀아라 한 거예요. 애들이 오징어를 해봤어요, 놀죠. 근데 1시간쯤 지나잖아요. 애들이 자기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놉니다. 근데 거의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규칙과 비슷하게 만들어 놀더라고요. 서울시립과학관을 할 때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애들을 사람들 불러서 마킹하는 거 중에서 놀아라 그랬거든요. 다 바닥놀이 잘 놀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끼리 놀이를 만들어요. 적절한 수준에서 공격과 수비가 공정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놀면서 엄청난 사회성과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우리 눈으로 2시간이면 볼 수 있어요. 애들이 변하는 모습. 근데 놀이는 뭐냐면 모든 위험은 보상이 따르지 말입니다. 내한대학교 호머사이트에서 우리가 상징적 기호, 호머사이트 동굴벽화, 섬세한 조각품, 뿔피리, 장신구, 부장품 다 호머사이트밖에 없어요.
네안데르탈도 구성이 있긴 있었어요. 묻을 때 꽃 있으면 꽃 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뭘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그 바늘기가 있는 바늘이 최고의 인류의 혁신의 발명이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홍수가 났어요. 아니 그 엄마랑 아빠 할아버지들한테 다 산나나가 갔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 갔다고 얘기해요. 인류의 구원을 듣고 여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남자가 하는지 여자들이 하는지 어쨌든 어쨌든 남자랑 할아버지 아빠가 했다고 해봐요. 갔어요. 홍수가 났네. 장고가 났어. 못 와. 근데 엄마랑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아빠들이 걱정이 되죠. 약간 긴장감이 높아있는데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치대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들 짜증나는 애들은 이따 지금 가만히 있어. 그래 애들은 어떻게 밖에 비오고 나가고 그렇게 둥글둥글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바늘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늘에 떨어져 있으니까 바늘 갖고 놀다가 더욱더 할 게 없으니 이 바늘에 구멍이라도 뚫어볼까? 바늘기가 있는 바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풀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풀피리 불었댔죠. 근데 그거 말아버리잖아요. 또 어떤 놈이 한번 속이 비어서 새별 불었더니 소리가 나. 너도 나도 불었더니 길이와 붉게 또 다른 소리가 나.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야 그렇다면 다 다른 하나에다 구멍을 뚫어봤어? 다 다른 음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이의 결과였던 거예요. 지금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멸종될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은 알아요. 과학자들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500년 터무니없이 짧고 10,000년 좀 길어서 수천 년 정도 아닐까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하면 어쩌면 500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하고 침팬지를 갈아서 700만 년 전쟁을 했잖아요. 처음에 500만 년도 그냥 돌멩이도 안 되면아요. 구석기 시작한 거의 200만 년, 250만 년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점을 확대해보면 대략 기원전 10,000년 정도 시작기 시대가 책되죠. 시작기 시작이 뭡니까? 문무토기 시대. 농사를 짓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지구에서 되게 황당한 시기예요. 지구에서 46억 년, 생명의 역사 38억 년 동안에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생명체가 등장한 거예요. 앞에 500만 년은 빼놓고 뒤에 200만 년만 따져봐도요.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야 빼면 200만 년만 따져보면 그 200페이지짜리 인류 서책을 쓰는 거예요. 만년당 한 페이지. 1페이지도 199페이지까지 돌만 나와야 돼요. 돌도끼, 주먹도끼, 뭐 아슐리안 이런 거만 나와야 돼요. 마지막 페이지 절반에 벼슬 기장골이 나오고요. 산업규모는 두 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0만 년을 1년이라고 해본다면 침팬지 사람을 갈라선 거를 1월 1일 0시에 침팬지와 인류가 같은 계층에서 갈라섰습니다. 할 수 있는 뭐밖에 없을까요? 수족과 치즈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침팬지나.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30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고 오후 3시에 도시를 만들어요. 반대로 하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6번째 대멸종 인재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때라고 그랬어요. 홀로세거든요. 홀로세라. 지금도 아직도 홀로세잖아요. 이때부터 인류사가 시작됐어요. 6번째 대멸종이에요. 실제로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큰 대형벌을 멸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야, 신석기 시대부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우리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게다가 미안한 한데다가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이 멸종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 멸종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인류사를 해야겠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사란 누가 만들어지면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왜? 그 남극의 오존구멍 밝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밝힌 사람이 받았거든요. 화학자예요.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근데 원래 이런 걸 누가 정했냐면 지상자가 정한 거거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일인데 왜 니네가 와서 이렇게 지라고 이렇게 정하고 난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새로 찾아내는 거예요. 찾은 게 뭐냐면 뭐 지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찾은 게 한 11시 55분쯤 되면 1950년부터요. 1950년부터 전 세계 모든 지층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핵폭탄 터졌고 핵실험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지적적 특징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지층에서 콘크리트가 나와요. 지구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모아서 지구에 바르면 지구를 2mm 두께로 바를 수가 있어요. 바닥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자들은 동의되거든요. 생물학 특징이 뭐냐면 1950년도 지층에서 처음 지구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닭을 갖다가 대량 사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장에서. 그러니까 지리학적인 특징도 있고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부터를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950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6번째 대멸종에 태어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났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6번째 대멸종에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종이 나쁜 게 아니랬잖아요. 이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건 멸종이 무조건된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됐어요. 누가 멸종하면 그 자리 누가 생겨요. 멸종 덕분에 우리가 생겼잖아요. 공정이 멸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때부터는 급격하게 너무 빨리 멸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멸종하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채웠는데, 이제 누가 채우기도 전에 막 멸종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 그물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 지율 스님이 저기 청성산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도롱뇽 때문에 40일 동안 단식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단식하기 전까지는 청성산이 어딘지 몰랐고 도롱뇽이 어딘지 몰라요. 터널 뚫어서 여러 개 도롱뇽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너무나 먹이 그물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다산철의 대멸종음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 6도 높아지면 낮아져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산소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산소농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산소농도가 1985년이 제일 높았어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하고서 되게 낮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산소농비 아니에요, 요즘. 산소농비하고 대머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유전자 병이거든요. 산소농도 변화가 없죠. 온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나요? 몰랐죠. 산업화 이후에 1.35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1.35도는 대멸종하고 상관없어요. 대멸종 5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2도가 한계예요. 1.35도 좀 되는데 2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2도가 되면 사방이 산불납니다. 북쪽으로 또 높아져가지고. 또 2도가 되면 툰드라 지역에 있는 메탄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2도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우리만 변하면 되는데 2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완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2도가 맞는데 2도에서 실패면 어떻게 돼요? 1.5도에서 막아보자는 거죠. 근데 1.35도 올라왔어요.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뭐냐? 앞으로 10년 안에 넷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소모를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1.5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아, 근데 가을인데 지금 가을인가요? 여름인가요? 임추도 되고 처수도 있지만 여름이죠. 온도로 따지거든요. 평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절반이 평균 기온인데 이걸 따집니다. 겨울은 뭐냐면 평균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안 올라온 첫째 날의 겨울의 시작이에요. 봄은 이게 다시 5도 올라오면 되겠죠. 5도 이상 올라왔을 때 평균 기온. 여름은 20도예요. 평균 기온이 20도 내려갔다가 안 떨어지면 여름 계속되고요. 근데 가을은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안 올라가면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을 시작점이 1980년, 2010년까지 30년 동안 가을 시작된 평균은 9월 19일이었어요. 2019년은 10월 5일이었어요. 3주가 늦었습니다. 봄과 가을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을이 승률은 있어요. 여름이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슬금슬금 길어져요. 1930부터 1960년까지 여름의 평균 기온이 24도 25도였어요. 그 다음에 75년까지 평균이 24도 25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랬어요. 저 사는데요. 25도면 더운 거였어요. 25도 덥나요? 25도 덥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우, 얘들은 에어컨 없이 잘 살았잖아. 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에어컨 없이도. 살만했어요.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활 자세가 틀려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기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전 세계 기후를 측정한 다음에 가장 더웠던 해가 2019년에 라디오 나가서 뭐라 하냐면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있어요. 1999년 빼고. 올해 라디오 나가서 뭐라 하냐면 그냥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간단하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더운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멸종을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될까? 얘네들 짝짓기 못하잖아요. 산에 한 마리밖에 안 써요. 이낭산에 한 마리, 속리산 한 마리.
중부 지방에 있는 호랑이 자축구가 해남에서 저기 뭐 금강산까지 짝짓기하러 못 가잖아요. 멸종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다닥다닥해서 멸종을 짝짓기 못하려면 멸종할 수도 없어요. 근데 6번째 대멸종 왜 걱정해야 되지? 짝짓기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5차례 대멸종 오면 그 당시 최고 포식자 가장 많은 생명체를 같이 멸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인류사라고 이름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오면 가로세로 높이 2km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딱 이만큼 있거든요. 생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게 개미도 많아요. 개미 작업이 이만큼 됩니다. 근데 개미는 최소한 15,000종이에요. 먹이 근데 많아도 15,000개의 틈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몇 종이 있죠? 한 종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개미는 많아도 먹이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람은 많아서 먹이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사람 때문에 먹이 그물이 느슨하니까 뭐 하나 없어져도 생태계가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11세기 최고의 시간은 6번째 대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 있잖아요. 놀이, 바느질, 농사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려워지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인데 인터스텔라 기억하십니까? 지구가 사막화되니까 도망가잖아요. 이때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가 있죠. 과학자 분야가 있습니다. 딸은 우주인을 갖고 딸에는 휠체어 타입의 과학자. 그 딸 아버지 브랜드 박사가 딸 브랜드 박사에게 이런 화상 통화를 해요. 나대의 법비 규칙 기억하십니까? A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를 기억해야 돼. 딸아, 너는 외계 행성을 찾다가 이렇게 죽고 말 거야. 너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인류 종을 생각해야지. 너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는 인간 수종자 2,000개가 있잖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서 인간 수종을 구해야 돼. 그럼 걔네가 지구에서 이 종은 멸종하더라도 어딘가는 살아있겠지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제 물리학과 친구들은 눈물을 쫙 흘렸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한숨을 쳤어요. 이 대단한 물리학자들의 이 영화 감독 놀랍다고도 물리학자예요. 이 영화에 자문했던 킵슨 박사는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종력파로 최고의 물리학자예요. 최고의 물리학자는 생태학은 제조이거든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서 인간 수준의 2,000개를 부화시켜놔서 자기가 살 수 있나요? 자기네 또 누가 분양합니까? 사람이 살려면요 수만 종의 미생물, 수만 종의 식물, 수만 종의 동물과 같이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되게 멋진 말이었잖아요. 이 멋진 말 누가 했더니 봤더니 칼 세이건 박사가 코스모스 13편 한 다음에 에필로그 했더라고요. 우리들은 종으로서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이게 바로 종으로서 인류를 생각하라는 이 얘기죠. 지구에 충성을 바쳐야 했는데요. 놀랍게도 지구에 충성을 바치는 그녀를 지어버리고 지구에 충성을 바치는 그녀는 지구를 배신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구를 대변합니다. 생존은 번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모스는 우리만 위해서 코스모스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은하수를 보고 무슨 생각입니까? 와, 우주가 얼마나 장엄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잖아요. 여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가보지만 고기사막이에요. 6시는 할 게 없어요. 전기도 없고 제 텐트예요.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쫙 은하수 수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워서 좀 무슨 생각이면 우주가 얼마나 장엄한지 여기 자연과 지구가 얼마나 멋진지를 생각해요. 1억 년 전에 지구 공룡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하실 때 용기 많잖아요. 저는 인간이 없는 지구를 꿈꿔요. 지구에 인간이 없어서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스가 얼마나 대단한 생명체냐면 호모사피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지 몰랐어요. 호모사피스가 있기 전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호모사피스 있기 전에는 어떤 꽃도 예뻐본 적이 없어요. 꽃이 이쁘면 어떻게 우리 꽃에 가가지고 야 너 저 이쁘구나 고백해 꽃이 이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멸종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사에서 보면 사람 같은 생명체는 약 100만 년쯤, 130만 년, 100만 년 존재했는데 지금 3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짧게 500년, 길어야 만년 산다는데 억울하잖아요. 좀 더 살아야 되죠. 더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연과 함께 다른 생명체와 같이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눈에 보여야죠. 달팽이, 절개, 풍뎅이 오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 다른 생명체 살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겨우 지금만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하려는데 보일 때 안 보여.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연사 박물관.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어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찬란한 로마도 망했고요. 한나라도 망했고 신라, 고려조선 다 500년 넘어서 망했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한민국 쪽으로도 더 지속 가능한지를 배우려고 역사를 배우는 거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6천만 년 동안 바닷속을 지배했던 3억 년 동안 바닷속을 지배했던 삼엽충이 왜 멸종했는지, 이런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조금 더 지속 가능할지를 배워하기 위해서 자연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자연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 너무나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사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저 식물, 곤충, 새 연구하려면 난 대학원 가서 박사할 때는 내 전공을 새로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새를 전공하려면 쭉 날아가는 것만 봐도 제 새 몸에 소리만 듣고도 몸매를 알아야 돼요. 곤충 딱 저거 보고도 애벌레 보고도 이게 잠수하늘소의 애벌레인지 이게 그냥 큰 하늘소의 애벌레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거든요. 꽃 나뭇잎이 없는 그냥 가지만 딱 풀 가지만 만져보고도 팔꿈치 사진 찍어서 얘가 무슨 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이 선배들까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 우리 몇년 후배들까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생물학이 있었어요. 생물학에서 채집하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대학 가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학교 선생님도 없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학교 선생님도 모르고 대부분 학교에 생물관 없어졌어요. 지질관 없어졌고 모든 선생님이 못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못한다면 적어도 구에 하나, 시에 하나 최소한의 자연사 박물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은 제일 좋은 건 학교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대구에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 입구 딱 졌잖아요. 도서관을 지나가야 교실로 갈 수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보는 건물이 도서관인 거예요. 도서관을 통과해야지 교실로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학교 애들은 도서관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냥 가면서 빌리고 가면서 반복하게 된 거예요. 도서관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할 때 진짜로 제일 좋은 데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곳, 가장 의미 있는 곳,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곳에 놔둬야지 거기를 가면서 익숙해지겠죠. 제가 오늘 여기가 저기잖아요. 개제학당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아닌가요? 가장 오래됐든지 거의 가장 오래된. 네. 그런 학교의 이 박물관 아마 옛날에 교실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러고 어딘가 또 강동에 옮겨가는 학교에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도 또 다른 박물관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자연사 박물관이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두 가지예요. 역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좋거든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시다면 학교에 좀 요즘 생물 그러면 DNA 시험에 연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금방 합니다. 대학 가서 하면 순식간에 해요. 일주일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비, 곤충, 딱정벌레, 새 이런 거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많이 시간을 좀 내주시고 아이들에게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사 박물관이 짓기 전에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나 국립과천과학관의 자연사관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잘 들으셨어요? 저희 관장은 또 매번 이렇게 그 강연자께서 맡기시면 그 강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좀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제어를 했는데 키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정리하기를 모아내요. 저 개인으로도 그 멸종이라는 어떤 단어의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어떤 중의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시계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알기 쉽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몰입할 수 있도록 강의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약간 해석적인 측면을 해봤는데 이번 자연문화재 이 강의가 이제 이 배재학 당서박물관의 삼층세미나실이 기적의 지적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가져보고 역시 오랜만에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적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강의 열강을 해주신 이종모 관장님한테 이렇게 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